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연장근로 관련 사건입니다.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체계 유연화하는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합니다. 최근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지훈 변호사로부터 자신이 선택한 자발적 야근에 대해서 법적인 제한을 붙일 필요가 있느냐, 또 수당 신청 여부도 근로자가 재량껏 판단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자, 연장 근로와 관련해서 이 자율적인 판단 또는 사업주의 판단 이런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 자, 이를 청취자분들께도 전달해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최지훈 변호사와 연장 근로 그리고 그 수당 체계에 대해서 의무 조항을 두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최지훈 변호사입니다. 네, 노동 시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개별 근로자, 그러니까 최지훈 변호사님이 스스로 판단하면 된다, 이 생각에 대해서는 주제 준비하신 이후에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근로관계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 근로를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수당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와 같은 방식이 근로관계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법정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의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좋은데 선의에 따라서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익명성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자, 그래서 그런지 이제 우리나라가 노동 시간이 긴 나라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연장 근로나 야근에 대한 인정도 좀 잘 돼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이 소속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며 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네네. 지금도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노동 현장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네.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네네. 우리 사회에서 야근을 하는 직장인이 10명 중 6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야근하는 직장인 중에서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응답한 인원이 약 40%에 불과한 것으로. 절반도 안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된 것이 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우연의 연구원 일부가 약 2년 동안 연장 근로를 했음에도 수당을 받지 못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이 야근하는 사회가 괜찮은 거냐, 연장 근로, 초과 근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결국 보니까 연장 근로나 야근해도 수당 청구가 안 되거나 수당 청구를 해도 잘 받아주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자, 최근에 또 이 수당 관련해서 또는 근로 시간 관련해서 주 69시간제 이슈가 이제 한번 강타한 바가 있었죠. 예. 자, 현재는 법적으로 근로 시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한 주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노사 간의 합의가 있으면 12시간을 추가해서 한 주간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여기서 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시간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 이 근로시간 의미가 문제가 됩니다. 네.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네. 특히 대법원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이렇게 업무를 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네. 수면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네네. 자, 그 내용 관련해서 대법원의 이런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 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이런 그러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특정 업종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네네.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사업장의 취업 규칙, 단체 협약, 업무 내용과 방식,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이제 사용자의 지휘 감독만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또 직종들이 또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좀 우리가 의논을 이제 추후에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방송의 키워드인 연장 근로나 야근 관련돼서 이제 근로 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장 근로나 야근 이 자체에 대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없다고 한다면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네.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없이 자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 네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꾸밈노동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네네. 해당 사건에서 피고는 화장품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였고 예.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그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습니다. 네. 당시 원고 근로자는 정규 출근 시간이 오전 9시 반이었는데 네. 피고 회사는 영업활동을 할 때 메이크업, 복장, 액세서리 착용 등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네. 취지의 지침을 내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근로자들은 그 지침을 지키기 위해 정규 출근 시간보다 30분 정도 조기 출근해서 메이크업, 복장 착용 등의 준비 활동을 했습니다. 네네. 이후 근로자들은 이 30분 조기 출근한 부분이 연장 근로에 해당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네네. 그런데 소송에서 피고 회사는 네. 조기 출근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음. 그리고 오전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가 개점 준비 시간인데 네. 그때 준비 활동을 했어도 충분했다. 예. 라는 주장을 하며 근로자들의 조기 출근은 지휘 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네.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조기 출근에 대한 회사의 지휘 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예.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며 피고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네. 즉 우리 법원은 근로시간을 판단할 때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지휘 감독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연장 근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법원이 판단하는 근무 시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지휘 감독과 관련된 이런 개념하고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또 근무 시간하고는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예. 자, 근로 시간 관련해서 이제 법적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어떤 자료나 좀 증거를 챙겨야 아니 수당 관련된 것들 또 근로 시간 관련된 입증을 할 수 있을지를 좀 짚어주시죠. 근로자의 연장 근로 수당 청구 사건에서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주장들을 살펴보면 네. 대체로 세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네네. 첫째로는 근로자가 시간의 근로를 하지 않았다. 둘째로는 근로자의 시간의 근로가 있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없었다. 네네. 세 번째로는 시간의 근로가 있었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있었더라도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네네. 라는 주장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연장 근로를 인정받으려면 사용자들의 방어 방법을 예상하면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네. 먼저 연장 근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출퇴근 기록이나 네. 출퇴근과 관련된 대화 자료, 예. 정규 근로 시간 외에 수행한 업무 자료와 같은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네. 그다음으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연장 근로와 관련된 사용자의 업무 지시 자료나 사용자와의 대화 자료, 연장 근로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예. 이러한 자료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포괄임금 계약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대법원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 첫째로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근거 규정이 있거나 예. 노사 간의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러한 요건들 중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근로계약은 유효한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직종에만 포괄임금제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근로시간 산정 자체가 평이하거나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때는 애당초 포괄임금제 규정은 적용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로시간으로서 수당을 청구할 때는 또 시간 베이스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돼서 간단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 또 입증 자료로 좀 쓸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결과물보다는 네네. 우리 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입니다. 네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출퇴근 기록, 그다음에 출퇴근과 관련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최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